오늘은 골프도 TV도 필요 없는 노후 30년을 바꿔줄 단 하나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진짜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리모컨을 잡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보내십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며 웃기도 하지만 정작 하루가 끝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아,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구나 하는 느낌 말이죠. 또 어떤 분은 퇴직 후에 골프에만 몰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는 것 같아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씀씀이가 커지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으니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골프채는 창고에 묵혀두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줄어들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죠. 책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단순한 활동이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후를 지탱해주는 힘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골프와 TV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노후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골프는 체력과 돈이 필요하고 TV는 수동적으로만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과 관계 맺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은 나이를 넘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단 하나의 취미가 뭘까요? 사실 정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피아노든 기타든 새로운 음악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되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소근육 운동도 됩니다. 혼자 연습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동호회나 합주 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또는 봉사활동 역시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오히려 내가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배움입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뇌 건강이 유지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기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일정에 취미 시간을 넣으세요. TV는 틀어놓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지만 취미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움직여야 하니 훨씬 알차게 하루를 만듭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은 금방 시들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은 오래갑니다. 셋째,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을 고르세요. 머리만 쓰거나 몸만 쓰는 것보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30년을 바꾸는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누군가와 연결되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활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취미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언젠가 해보자고만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어서 다음 편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노후 취미가 어떻게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바꿔놓는지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히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큰 주제와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이제 여유롭게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골프와 여행, 또 하루 종일 편안히 TV를 보며 휴식하는 생활일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방식의 노후가 과연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며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료감과 외로움, 심지어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잃는다는 호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후 30년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취미의 본질입니다. 먼저 왜 골프나 TV 같은 일반적인 활동들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골프는 분명 신체 활동이 되고 사교 모임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체력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취미입니다. 은퇴 초기에는 즐겁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TV 시청 역시 정보를 얻거나 웃음을 주지만 하루 종일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생활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두 활동 모두 나를 성장시키거나 사회와 깊이 연결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노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취미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지켜줍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교류하게 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넷째, 나의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감각을 주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전략적 선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기반 취미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언어와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학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기회를 넓힌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에 참여하면 노래를 배우는 동시에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고,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면 나의 생각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남을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건강과 행복에도 큰 이익을 줍니다. 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 학교,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뤄지는 봉사는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회 참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극도 함께 주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댄스, 스포츠나 라인 댄스는 음악과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뇌와 신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호흡과 정신, 집중이 결합된 운동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주어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이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의 취미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오전 혹은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선택한 취미를 실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고립감을 막아주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어려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 성취감을 맛보면서 점차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미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직업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고 발전시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를 책 출간으로 이어간 분도 계시고, 그림을 배우다가 작품을 전시하는 단계까지 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취미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취미는 골프나 TV 같은 단순한 소비형 활동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넓히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취미가 있어야만 남은 30년이 외롭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취미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첫걸음을 내디딜 최고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취미를 선택하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